여기저기 흐드러진 봄꽃과 초록초록한 나뭇잎들로 봄 기운을 만끽하다 보니 어느덧 여름의 문턱을 넘어서는 6월입니다. 벌써 올해의 반을 보냈다는 뜻이겠죠. 6월은 새롭게 시작했던 일들로 한창 바쁠 시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물코는 6월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언니의 은미선입니다. 지난달 소식입니다. 그물코의 5월은 어떤 날들이 있었을까요? 어린이날엔 매년 그랬듯이 초록축제가 있었습니다. 향남 이지구 풍경공원에서 열린 올해에도 그물코는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비가 내렸는데요. 그래도 비를 뚫고 가족 단위로 제법 많이들 와주셨어요. 초록축제는 돈을 쓰지 않는 축제, 쓰레기가 없는 축제, 모두의 입과 몸과 마음이 즐거운 축제랍니다. 그물코 팀도 에코백 꾸미기와 타로 부스를 진행하고요. 두부김치, 묵무침 등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오이책방은 도요새와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주제로 종이 접기를 했고요. 참, 타투와 페이스 페인팅을 맡은 윤미 기자님과 모기 기피제 만들기를 진행한 너나들이 이지윤, 이경희 선생님도 알고 보면 모두 그물코 조합원이십니다. 그물코와 초록축제의 끈끈한 연결 느껴지시나요? 둘째 주 토요일에는 올해 세 번째 동탄 마을길 걷기를 했습니다. 동탄 호수공원에 모여서 송방천을 따라 올라갔다가 장지 체육공원을 가로질러 장지천으로 내려와서 오산천을 만나고 다시 동탄 호수공원으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임미와 신종은, 한수연, 김은선 그리고 저까지 함께 걸었어요. 앞다투어 풍기는 아카시향, 찔레향, 클로버향으로 코끝이 아찔한 5월의 마을길이었는데요. 계절에 따라 길은 참 다양한 볼거리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다음은 오일 드로잉 클래스 소식입니다. 용달 작가님의 오일 파스텔 수업이 매주 월요일 오전 그물코 카페에서 10회 일정으로 시작되었어요. 13명의 예비 작가가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작품을 모아서 나중에 전시회를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물코 카페는 자원봉사의 힘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마지막 주 화요일엔 그동안 수고를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카페 자원봉사자와 조합원들이 향남의 상두리 마을로 농촌 체험 투어를 다녀왔어요. 천연 비누도 만들고 표고버섯도 따고 점심으로 먹은 바비큐는 너무 맛있었답니다. 눈과 입은 물론 두 손 가득, 한마디로 가성비 짱인 투어였습니다. 끝으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전국항에서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있었죠. 특히 6월 1일 토요일에는 그물코 라디오팀이 축제 현장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다른 미디어 팀과 수시로 만나고 회의하고 그리고 대본 수정과 리허설을 몇 차례나 거듭하면서 고생 끝에 축제날 무사히 방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었는데요. 그럼 화성 뱃놀이 축제
그날의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영상 잠깐 보실까요?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이 맞닿아 있는 이곳. 전국항은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한창입니다. 서해 바다를 끼고 있는 화성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긴 화성 뱃놀이 축제.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죠. 가족, 연인, 친구가 함께 와 모이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화성 뱃놀이 축제에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동탄마을 공동체 금민선. 저는 김영입니다. 동탄 마을 공동체는 단연차 마을 활동가들이 모여서 만든 일동탄 북광장에 위치한 그물코 카페라는 마을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대 손님 화성지질공원 조진희 해설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화성시 국가지질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질해설사 조진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설사님. 화성시는 그걸 두루두루 잘 갖췄고 화성시가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올해 국가지질공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네. 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 송현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화성 시민들이 이웃이 돼서 화성시에서 재미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10년간 활동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공동체 개수를 잠깐 숫자로 말씀드렸었는데 몇 개일까요? 네. 네,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500개.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떤가요? 우리 라디오 팀의 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 같죠? 당일 실시간으로 접속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월의 그물코는 어떤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둘째 주 토요일인 6월 8일에는 약방의 감초 같은 동탄 마을길 걷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길을 만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4일은 오이책방이 문을 연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3년이라는 생각이 들죠? 오이책방은 코로나로 다들 움츠리기 바빴던 2001년 6월에 짠 하고 만들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서 가능했던 일 같습니다. 3주년 행사를 오이 플러스 책 파티라는 이름으로 24일 오후 12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작지만 실속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오이책방이 현재 진행형임을 축하해 주시고 지속 가능하기를 기원해 주세요. 다음은 지난달에도 소개한 우리 동네 다락방 이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우리 동네 다락방으로 선정된 공간에 1년에 20번까지 5,000원의 무료 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그물코 카페도 그중 한 곳입니다. 예약은 화성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요. 혹시 미리 예약 못하셨더라도 당일에 현장에서 신청 가능하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물코 카페 여름 메뉴 자랑할게요. 상큼한 오렌지와 자몽의 만남. 오몽에이드가 날이 더워질수록 인기입니다. 그물코의 과일청은 모두 수제인 거 알고 계시죠? 습하고 더운 여름, 딴 데 가지 마시고 그물코에 오셔서 오몽에이드 한 잔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달부터 새롭게 개설된 코너가 있습니다. 임명수님의 책을 읽어주는 남자인데요. 어떤 책을 읽어주실지 기대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책은 정혜신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신님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신과 의사고요. 30여 년 동안 정신과 의사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특히 사회적인 트라우마 현장에 피해자들과 함께하면서 많이 치유하셨던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 치유 공간인 와락을 만드셨기도 했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직후 안산으로 이주하셔서 치유 공간 이웃을 만들기도 하는 등 많은 사회적 참사나 국가폭력에 희생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치유하는 일들을 힘썼던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당신이 옳다라는 책은 두 가지 의미에서 당신이 옳다라고 저는 봤는데, 이 정혜신 님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당신이 옳다라는 의미의 당신이 옳다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세에서도 당신이 옳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 책을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 때 알약처럼 꺼내보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대목은 정서적인 내 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사례도 있고 그리고 정리도 잘 돼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서적인 내 편이 필요하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는 옳다라고 지지해주면 상대가 오판하지 않을까? 자만심에 빠져 결국 잘못되지 않을까? 쓴 약처럼 따끔한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어른다운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아니다. 그건 사람을 어리석고 표피적인 존재로만 상정하는 틀에 박힌 생각인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오만한 시선이다. 사람은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 자체를 메시지의 전부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그 말이 내포한 정서와 전제를 더 근원적인 메시지로 파악하고 받아들인다. 너는 옳다고 해주면 A는 지금 집 밖을 배회하는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믿는 게 아니라 찌질하게 구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의 존재를 통해 자기 존재에 대해 안심하게 된다. 산소가 희막한 순간에 고농축 산소를 들이키는 것이다. 사람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다. 생각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정서적인 존재다.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너는 옳다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이다. 너는 옳다는 존재에 대한 수용을 건너뛴 객관적인 조언이나 도움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는 일처럼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산소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키는 인증 작업일 뿐이다. 호흡이 가빠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양념치킨을 시켜준다면 고마운 일도 아니고 도움이 될 일도 아니다. 17살 A도 생각한다. 이 추운 날 나는 왜 거리에서 이러고 있을까? 집을 뛰쳐나왔을 때는 나올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자기도 자기를 다시 추궁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옳다는 타인의 확인이 필요한 건 이렇게 자기 자신도 전적으로 자기 편이 되어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는 왜 이러고 있나? 도대체 매번 대개의 사람들에겐 이런 식의 자기 분열적 사고가 습관적이다.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어 라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조차 실제로는 그렇다.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이니 우리에겐 일상을 지탱해줄 최소한의 외부적 산소 공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A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는 건 조언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정서적인 내 편이 필요해서다. 부모님이 그랬으면 당연히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A는 그 밤의 분노와 억울함에서 순간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배회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라는 말은 A를 계속 집 밖으로 나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비정상이라서가 아니구나. 안도하게 해서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지 쉽게 결정하게 한다. 10중 8구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A가 밤거리를 배회하는 것은 춥지 않아서도 걷기 위해서도 아니다. 밤거리를 배회하는 행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마음이 정돈되는 순간 그 행동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다. 그 행동은 혼란한 마음의 2차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간에 웬 청승이냐, 달밤에 체조하냐는 식의 반응은 아침 이슬의 멱살을 잡고 뒤흔드는 일이다.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저절로 사라진다. 살다 보면 주변에서 죽고 싶다거나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긴장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도 내가 옳다고 해야 하나? 그럴 수 있나? 물론이다. 그럴 수 있다. 그래야 한다. 죽여버리겠다. 죽이겠다. 극한의 감정 상태도 햇빛 아래에서는 아침 이슬이 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속마음을 듣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경험한 일이다. 사람의 분노나 억울함, 상처의 감정이 하찮아서가 아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햇빛을 쬐어주면 그것들은 대부분 사라진다. 집을 나가겠다, 일을 때려치우겠다, 죽겠다, 죽이겠다는 말에 내가 그러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유의 말은 절박한 사람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사람의 반응이다. 나는 그런 때 언제나 그렇구나,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만큼 지쳤구나, 다 불태워버리고 싶은 만큼 화가 나는구나, 그럴 만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라고 온 체중을 실어 말한다.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들게 했던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뭔데 라고 묻는다. 그가 누구이든 어떤 상황의 하소연이든 예외 없다. 사람은 괜히 집을 나가지 않으며 괜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물며 괜히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100가지 이상 찾아본 이유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 우선적으로 그 마음을 인정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 당신 마음은 옳다고. 다른 말은 모두 그 말 이후에 해야 한다. 그래야 마땅하다. 그게 제대로 된 순서다. 사람 마음을 대하는 예의이기도 하다. 내가 옳다는 확인을 받으면 집을 나가겠다, 죽겠다, 죽이겠다는 따위의 말들은 이내 아침 이슬이 된다. 당신이 옳다는 말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으면 아침 이슬과 멱살잡이하는 허무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당신이 옳다. 온 체중을 실은 그 짧은 문장만큼 누군가를 강렬하게 변화시키는 말은 세상에 또 없다. 네, 임명수님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들어보았습니다.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었는데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두어야 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책으로 만나뵙게 될지 기대됩니다. 그물코는 6월에도 뚜벅뚜벅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맑은 날도 흐린 날도 모두 겪어야 하는데요.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볼래요? 그물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금미선, 작가 김은선, 한수연이었습니다.